21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가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fx를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3p 제곱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fx는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의 목 q의 플러스 나머지 3p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목 q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에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3p 제곱, 이와 같이 우리가 fx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 나에서 f1의 값과 f-1의 값이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f1의 값과 f-1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의 값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5, 1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3p 제곱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고, f-1의 값은 5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3p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값이 문제에서 같다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풀면 15 플러스 15 알파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10 알파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 주어진 fx는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p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조건에서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f 루트 p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한 fx에다가 루트 p를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루트 p 플러스 2에 p 플러스 4에 루트 p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p의 제곱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p 마이너스 4에 p 플러스 4에 플러스 3p의 제곱이 0이니까 4p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제곱이 4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p의 값이 문제에서 양수다 라고 하였으니까 p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인 p의 값은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p 값은 2가 된다는 거,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i 플러스 2i 제곱 플러스 3i 세제곱 플러스 4i 4제곱 플러스 5i 5제곱은 a 플러스 bi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때 3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복소수의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고 i의 4제곱은 1이고 i의 5제곱은
i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 플러스 5i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 플러스 3i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것을 a 플러스 bi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3a 플러스 2b의 값은 대입하면 6 플러스 6이 되니까 12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3x 플러스 ay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의 개수가 5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의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3x 플러스 a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27x의 세제곱 플러스 27ax의 제곱 y 플러스 9a 제곱 xy의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y의 세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x제곱 y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개수는 27a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이 개수가 54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2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020 플러스 1에 2020 제곱 마이너스 2020 플러스 1을 20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보면 2020 플러스 1에 2020의 제곱 마이너스 2020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꼴이 되는 거죠. 즉 이 식은 2020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즉 이 값을 201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020을 x라고 놓고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을 2017이니까 x-3이 되겠죠. x-3으로 나누는 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목 qx 나머지 r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양변에 3을 대입하면 나머지 r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나머지 r의 값은 28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x-3의 qx 플러스 28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x 자리에다가 우리가 2020을 대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28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 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에 대하여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 fx-2는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 f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fx는 이 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고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k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fx-2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인수정리 이용해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f2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잡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2 플러스 2는 4의 2 플러스 k가 됩니다. f2의 값이 2였으니까 4는 4의 2 플러스 k가 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k 값을 대입하면 fx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f 10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대입하면 12 곱하기 9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106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16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f의 2020-8x는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16이다 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2차 방정식 f의 2020-8x는 0의 두 근을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한다면 2020-8 알파 다시가 알파이고 2020-8 베타 다시가 베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알파 다시는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베타 다시는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알파 다시 플러스 베타 다시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505 마이너스 8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아까 16이라고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면 505 마이너스 2가 돼서 503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 하겠습니다.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삼각형 DOB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S2가 20을 만족시키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를 해결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고 여기 메모지에다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점 A의 좌표는 알파, 알파 제곱이 되고 점 B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점 B의 좌표는 베타, 베타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S1이 되는 것이고, 삼각형 DOB의 넓이가 S2라고 하였으니까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S2가 됩니다. 이때 알파는 0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베타 값은 0보다 작은 값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1은 밑변 알파, 높이 알파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알파 세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S2는 밑변 마이너스 베타, 높이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베타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값이 0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때 이 넓이 값은 양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S1-S2가 2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식으로 잡아보면 S1-S2는 2분의 1 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이 됩니다. 2분의 1로 묶어보면 2분의 1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됩니다. 곱셈공식 변형꼴로 정리하면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이때 알파와 베타는 x제곱은 x 플러스 k다의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인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1이 되고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에 1 플러스 3k가 되고, 문제에서 S1-S2는 2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이 20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1 플러스 3k는 40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k 값은 계산하면 1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 PQ에 대하여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차함수 식을 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이므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조건 가를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로 볼록이면서 x축에 접하기 위해서는 최대값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입니다.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는 밖에다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px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p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p 제곱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이 괄호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이차함수 fx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최대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q는 4분의 p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나를 살펴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p 이상 p 이하일 때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차함수인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이고 가운데 대칭축은 2분의 p가 됩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p 이상 p 이하이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는 이 정도에 p는 이 정도의 존재를 하겠죠.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 f 마이너스 p의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이 되겠고 그 값이 마이너스 54가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p의 제곱은 54가 되고 4분의 9의 p의 제곱이 54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p 제곱이 2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q의 값은 6이다 라는 거 바로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q의 제곱은 36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6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2분의 루트 2 초과 루트 2 미만인 실수 k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k인 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 O에서 만나고 대각선 FH가 변 AB를 이등분합니다. 변 AD와 EH의 교점을 I, 변 AD와 EF의 교점을 J, 변 AB와 EF의 교점을 K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AKJ의 넓이가 삼각형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이 P 루트 2 플러스 Q 루트 6일 때 100배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풀이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붙여놓고 이 메모지 위에다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KJ의 넓이와 삼각형 EJI의 넓이를 말하고 있으니까 먼저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지점 E에서 변 AD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값을 L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선의 발이니까 당연히 기측각으로 만나겠죠. 그리고 사각형 EFGH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그 각을 이등분합니다. 따라서 이 각은 우리가 45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쪽도 우리가 45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EJL을 보면 여기가 45도고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니까 이 각이 45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EJI에서 본다면 여기는 90도,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EJI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JL의 길이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값을 x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EJL에서 본다면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여기 변의 길이인 EL의 길이도 우리가 x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각형 EJI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따라서 이 변의 길이도 x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각형 EJI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EJI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x, 높이는 x가 되니까 정리하면 x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각은 90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각은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각도 45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절반이니까 1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x만큼 빠졌으니까 이 길이는 1-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가 45도 45도이니까 삼각형 AKJ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변의 길이도 1-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삼각형 AKJ의 넓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KJ는 밑변의 길이가 1-x이고 높이가 1-x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x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분의 1-x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KJ의 넓이가 삼각형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x의 제곱은 2분의 3배한 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는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근해공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x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변의 값을 잡은 거기 때문에 x의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근해공식으로 우리가 x를 구해보면 그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사각형 EFGH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K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대로 2K라고 잡아주고 대각선의 길이인 FH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삼각형 FGH가 보일 텐데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변 FH의 길이는 2 루트 2K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절반인 이 OH의 길이는 루트 2
k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과 여기 있는 O2의 길이 똑같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변 O2의 길이도 루트 2 k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 O2의 길이는 루트 2 k가 되고, 변 O2의 길이를 다시 한번 그림에서 본다면 변 2L 더하기 변 LO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 2L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X라고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X값 구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 플러스 LO의 길이를 보면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절반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LO의 길이는 우리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LO의 길이는 1이 됩니다. 그래서 O2의 길이는 이 두 값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즉 루트 2k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k 값을 구하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4분의 1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1의 루트 6이 되는데, 문제에서 k의 값이 p 루트 2 플러스 q 루트 6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p의 값이 4분의 1이고 q의 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100배한 p 플러스 q의 값이니까 이 값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니까 정답은 5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i의 n제곱 플러스 i분의 1의 2n제곱의 전체의 m제곱의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우리가 메모지를 붙여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분의 1에 2n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값을 분자 분모에 i를 곱해서 우리가 실수화를 해주면 마이너스 i의 2n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제곱을 적용해주면 값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저 식은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전체의 m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안에 나와 있는 식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값을 zn이라고 잡겠습니다.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값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n의 값이 5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값을 한번 따져보면 z1의 값은 n 자리에 1을 대입한 것 같겠죠. 그러니까 i-1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 z2의 값은 n의 값에 2를 대입한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z3의 값은 n 자리에 3을 대입한 거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z4의 값은 n 자리에 4를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z5의 값은 n의 값에다가 5를 대입한 값이 되는데, 이 i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기가 4잖아요.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5를 구해보면 이 값이 z5가 나오고, 이 값이 z6, 이 값이 z7, 이 값이 z8, 또 돌아가면 이게 z9, 이 값이 z10, 이 값이 z11, 이 값이 z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한 것과 같이 총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지는데, 두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에서 나오는 수는 0과 2입니다. 이 수에다가 어떠한 거듭 제곱을 하여도 당연히 음의 실수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두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은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을 따져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1에 1제곱을 하면 i-1이 나오고, i-1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따라서 i-1에 제곱을 한 값을 우리가 제곱을 한다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z1을 4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z1의 4제곱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홀수 거듭 제곱을 한 수들만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주면 z1의 4제곱에다가 1제곱한 수, z1의 4제곱에다가 3제곱한 수, z1의 4제곱에다가 5제곱한 수,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z 4제곱, z 12제곱, z 20제곱, z 28제곱, z 36제곱, z 44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그룹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2i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z3을 4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거듭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홀수 거듭 제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면 z3의 4제곱에 1제곱, z3의 4제곱에 3제곱, z3의 4제곱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z3의 4제곱, z3의 12제곱, z3의 20제곱, z3의 28제곱, z3의 36제곱, z3의 44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m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여기서 구한 것과 같이 4, 12, 20, 28, 36, 44,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는 이렇게 총 6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에 있는 것들만 됩니다. 보면 1, 3, 5, 7, 9, 11. 즉 다시 말하면 5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홀수가 됐을 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총 25개가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총 150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